네, 안녕하세요.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세금 중에서 주택임대소득세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아졌었다가, 또 최근에는 없었는데 다시 부활한다고 하죠.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 22년 12월 21일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근본에 복원되는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 복원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굉장히 좋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어떤 그 절세하는 뭐 소위 말하는 탈루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변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없앴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건설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알 테고 매입 그러니까 뭔가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자 놓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건데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 면적들에 따라 차등 감면입니다. 자, 취득세인데요. 아파트를 일단 기준이 뭐냐면 최초로 분양을 받는 겁니다. 최초로. 이게 뭐 아파트가 돼도 되고 뭐 빌라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데 일단 전용 면적이 40 이하, 40에서 60 이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줍니다. 원칙적으로는 면제예요. 그 200만 원짜리는 면제인데 취득세가 1% 구간이잖아요. 뭐 금액 6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랬을 때 취득세 200만 원 나오면 2억 원이잖아요. 사실 뭐 서울의 원룸 같은 경우는 작아도 2억이 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사실 취득세액은 200만 원 거의 다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적으로는 내가 내야 될 세금 취득세에서 85% 감면받고 15% 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 일반적인 표준세율에서는 1%니까 5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500만 원 중에서 85% 감면받고 15%만 내면 되니까 50에다가 25, 75만 원만 내는 거죠. 75만 원만. 그러니까 425만 원이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6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아파트 평형으로 따지면 25평형 미만이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내용이고 또 하나는 가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기준과 가액 기준을 동시 충족을 해야 되는데 가액 기준은 취득가액이 3억 원, 수도권에서는 6억 원 이하여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비싼 건 안 해주겠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인데 25에서 100%입니다. 요거는 일반 그러니까 그 단기 임대 사업자냐 장기 임대 사업자냐 이거를 뭐 면적이 뭐냐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민간 등록 임대 임대차 주택의 19% 정도 된다는데 등록 임대 복원합니다. 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 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 재개를 했습니다. 이게 내용 기억하시겠지만 20년 7월 달에 단기는 사라졌어요. 이번에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단기라는 건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오늘 시점부터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그것도 8년짜리도 없어지고 10년짜리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파트는 허용되지 않았었어요. 매입 임대만 보세요, 매입 임대만. 매입 임대만 봤는데 피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다가구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들만 허용됐었는데 이번에 개선되게 되면서 아파트도 가능하다. 단 면적은 33평형 미만, 34평형 미만, 30평대 중형평형 미만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만 가능하다라고 나온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장기 10년짜리 남았고요. 아파트건 뭐건 간에 다 가능하다. 다만 아파트는 85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기존의 그 세제 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복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복귀를 해줘야겠죠. 매입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 자,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건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매입 임대 등록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어요.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됩니다.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양도세 중과에서도 배제를 해주고 종부세 합산에서도 배제를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죠. 원래는 안 되던 거를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도 이제 다 종부세랑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조정엔 아무런 상관없었고요. 조정은 그동안 안 됐었는데 양도세 혜택, 종부세 혜택을 다시 주겠다. 그 내용이고 법인이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 과세, 양도차익의 20%를 추가 과세했는데 이것도 없애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새로 나온 건데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 현재 10년인데 여기서 15년까지 확대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 신설된다는 얘기 같아요.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을 요건을 추가 완화. 그러니까 길게 할수록 당연히 혜택을 더 주는 거니까 15년짜리까지 한다면 추가 완화를 할 수 있다.
10년짜리는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인데 장기로 하는 것들은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까지 넓게 좀 더 범위를 넓게 해줬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다만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난립, 건설임대의 경우 현재도 2호 최소 호수 제한 기설정 운영 중, 이건 건설임대인데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개 호수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 참 안타깝지만 신규 매입 임대 사업자는 1개 호수로는 등록이 안 되고요. 2개 호수 이상 등록 신청 시에만 신규 매입 임대 사업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전까지 읽어봤을 때 오 좋다 하다가 이거 2개 호수 이상 해야 되네?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제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용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주택임대사업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고려해야 될 거는 이 소득세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임대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 세금을 내는 게 주택임대소득세인데 일단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세를 받고 있건 월세를 받고 있건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1주택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 같은 것들은 우리가 혜택을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고가주택, 9억 원 초과 9개소대 주택 이런 것들은 1주택 때도 과세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1주택이라도 9억 원이 넘어가는 것들이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과세가 돼요. 근데 일반적인 1주택은 월세건 전세건 다 비과세가 된다. 자, 2주택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2주택부터는 무조건 월세는 과세가 됩니다. 무조건 2주택 갖고 있다. 그러면 월세는 과세가 되고 보증금 등의 간주임 내로는 과세 제외라고 써있죠? 전세를 놨다. 2주택을 전세를 놨다.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게 이 주택수가요. 주택수가 여러분들이 임대를 놓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주택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부부합산입니다. 부부합산. 예. 보통은 세대별이나 개인별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같은 건 인별이고, 취득세나 내지는 그 양도세 같은 건 세대별인데, 이건 부부합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자녀가 갖고 있으면 그것도 별도예요. 그러나 부부가 갈 수 있으면 이제 또 한 채씩 있으면 두 채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부합산이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2주택까지는 월세는 과세, 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되고, 3주택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자, 보증금 등의 간주 임대료로서 과세가 되고 월세는 당연히 과세가 되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3주택은 무조건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라면 무조건 세금 내라. 1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뭘 월세를 받든 전세를 받든 세금 안 내지 않는다. 2주택일 경우에는 월세는 세금을 내고 전세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해요. 소형주택이 뭐냐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 정도 되면은 평수로 따지면 한 12평 반,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전용면적으로, 실평수로. 전용면적 40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쉽진 않은데 어쨌든 요런 면적에 요런 게 기준에 충족하는 소형주택을 갖고 있다면, 그거를 전세를 놨다면 그거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이 소형주택이 월세를 받았다. 무조건 냅니다. 30제곱미터의 기준시가 1억 5천인데요. 세금 내죠. 월세면. 이거는 뭐만 제외되는 거예요? 간주임대로, 쉽게 얘기해서 전세, 전세에 대해서만 제외를 해준다라는 얘기니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에 대한 방법입니다. 수익금액, 여러분들이 2천만 원 초과했느냐 2천만 원 이하냐.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씩, 월 100만 원씩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게 수익금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수익금액은 연별 계산인 거니까 12달 곱해야겠죠. 그럼 얼마예요? 1200. 그죠? 수익금액이 120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2천만 원 이하니까 종합과세를 하던 분리과세를 하던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종합과세는 뭐고 분리과세는 뭔가요? 종합과세는 여러분 그냥 그 양도소득세 세율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득세 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 세율과 동일해서 6에서 45%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분리과세는 고정 그 세율로서 14%입니다. 14%. 그러면 종합과세는 6에서 얼마입니까? 45%니까 분리과세를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봉이 5천입니다. 연봉이 5천인데 추가적으로 내가 임대소득이 1200 있어요. 그럼 이분은 6200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세율이 높겠죠. 그럼 당연히 1200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는 백수야, 백수. 이거밖에 없어요, 수익이. 그러면 1200까지는 6%죠. 그러니까 6%를 적용하는 게 낫지 모텔을 14% 적용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유리한 쪽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2천만 원 초과한다. 내가 100만 원짜리 두 개를 받고 있어요. 100만 원짜리, 월 100만 원짜리 두 개를 받고 있으면 월 200만 원을 받고 있고 1년이면 2,400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2천만 원 초과니까 2,400에다가 여러분들 연봉 뭐 1억이다. 그럼 1억 2,400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합산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 이해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자,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실수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구청에나만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다가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세법이잖아요. 구청에 등록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무서, 지자체 모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4년 내지는 장기 일반 8년, 10년 이런 것들 이상 임대한 자에게 세액 감면 해주는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고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이면서 5% 이하라는 걸 충실히 지키게 되면은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서 다시 한번 내용이 좀 간략하니까 설명을 드릴 건데 단기는 한 개 옷을 쓸 때는 30%, 장기는 한 개 옷을 쓸 때 75%. 그러니까 장기를 당연히 더 많이 혜택을 주겠죠. 오랫동안 임대사업자로서 저렴한 어떤 전세나 월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죠? 5% 상향 제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2호 이상이면은 뭐 계속 75%씩 해주게 되면 거덜나겠죠, 나라 살림이. 그래서 많이는 못 해주고 두 개 호수 이상일 때는 조금 줄여서 단기는 20%, 그다음에 장기는 50%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처럼 여러분 똑같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하시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실무적으로는 이 임대소득세가 나오면 곱하기 1.1입니다. 10%의 지방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양도세도 10% 지방소득세 나오죠. 그런 것처럼 실무적으로는 100만 원 나왔다. 여러분이 납부할 세금은 1.1, 10%더 나와서 110만 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과세 계산 방법을 볼게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있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등록한 사람을 우선순위를 주겠죠.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액이 월세에다가 간주임대로 했을 때 필요경비를 등록한 사업자는 60%, 안 했으면 50%밖에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는 이 필요경비율과 별도로 필요경비를 또 해주는 거예요. 필요경비 액수, 필요경비율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400만원과 200만원을 또 차감을 해주죠. 그러면 예를 들어 2천만원에 대한 수익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등록임대사업자는 2, 6, 12, 1200만원 빼주고 400만원 빼주니까 남은 게 얼마예요? 400만원만 남게 됩니다. 근데 미등록 사업자는 200에서 50%니까 1000 남고 1000에서 200만원 빼주니까 800이죠. 거의 2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장기로 한 개 호수를 임대를 했다. 그럼 75%의 세액 감면을 또 해주게 되죠. 400에다가 14%는 얼마입니까? 40만원에 4, 46, 56만원이죠. 56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2천만원 수익 낸 사람이, 2천만원 수익을 낸 주택임대사업자는 56만원의 세금이 부과가 될 예정인데, 장기임대사업자라고 가정했을 때, 이 중에서도 75%를 또 감면해주니까, 여기서 실제로 75% 감면되면 25%만 납부를 하는 거죠.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5만, 10만, 11만 2천원에, 뭐, 한 14만원, 15만원? 요 정도 나오겠죠. 요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금액,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잖아. 2천만 원 여러분 벌고 있는데, 그죠? 임대소득으로. 그래서 많이 해라.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이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양한 어떤 이런 혜택을 주면서. 22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소득 주요 개정 내용, 뭐 했던 거 약간 복습이긴 한데, 일단은 소형주택에 대해서 간주임대를 계사 대상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들이 원래 끝났는데 작년에 이게 연장돼서 일단은 23년 12월 말까지 연장돼 있고, 상황 봐서 이걸 또 추가 연장을 할 수도 있겠죠. 추가 연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확인해 봐야 되고, 이게 법률적으로 딱이라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년에 봤을 때 24년도에 봤을 때 소득세가 뭐 달리 나올 수도 있겠죠. 연장이 안 된다면 소형주택인데 갑자기 포함된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간주임대료를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내가 전세를 받고 있는데 이게 월세를 받고 얼마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합니까에 대한 내용이 아래 나오죠. 자, 보시면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빼줍니다. 여러분들이 10억을 받고 있어요. 10억을 받고 있으면 10억에서 3억을 뺍니다. 그럼 7억이죠. 그렇게 나온 수에서 60%를 해줘요. 7, 6에 40이 그러면 얼마 나와요? 4억 2천입니다. 공실이 없었어. 공실이 없었으면 그냥 이걸로 곱하기 22년도 귀속분의 1.2%.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올해는 당연히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인상되겠죠. 금리가 시중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4.2에 4억 2천에 1.2%면 어떻게 됩니까? 420에다가 84니까 504만 원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10억 임대, 10억 전세 받은 사람들은 약 504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걸로, 연소득을 올린 걸로 파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10억에 내가 뭐 한 120만 원 정도 받았었다.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 10억에 100만 원 받았었다. 그럼 100만 원 엿자리가 1200이죠. 120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504만 원 더해주니까 1704만 원의 수익 소득으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간주 임대료라는 건 전세 보증금을 월세화했을 때 얼마를 받니? 이 개념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증금 받은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그 은행에 넣잖아요. 은행에 넣었을 때의 이자로 인한 수익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에 연동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23년은 올랐을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이해는 하셨지만 돌아서만 까먹는 거기 때문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사를 한번 볼게요. 자, 아래와 같이 주택 세 채를 단독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임대사업 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고 임대기간은 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요. A주택, B주택, C주택을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일단 세 개의 주택이기 때문에 전세든 월세든 전부 다 세금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하나는 1억 5천에 100만 원, 하나는 보증금 1억 전세, 하나는 3억 5천에 130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뭐 이 임대기간이 똑같으면 다 합산한 다음에 빼도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가장 많은 보증금 가장 많은 거에서 3억을 뺀 다음에 계산하시면 돼요. 자, 원칙대로 계산하게 되면은 자, 3억 5천에서 3억을 빼겠죠. C 먼저 계산합니다. 3억 5천에서 3억을 빼주고 그 다음에 60% 곱해주죠. 60%, 0.6%가 아니라 0.6, 0.6, 그 다음에 1년 내내 세를 놨으니까, 만약에 1년 내내 세를 안 놨으면 또, 예를 들어 6개월만 세를 놨다. 그럼 반으로 또 나눠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건 다 놨다고 가정하고 1.2%다. 그러면 5천만 원에다가 0.6이니까 5, 6, 30. 3천만 원에다가 1.2니까 36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한번 빼줬으니까 빼줄 게 없죠? 그럼 1억에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72만 원. 1억 5천에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108만 원이 나와서 이걸 세 개를 합산하게 되면은 216만 원이 나오죠. 네, 그죠? 그러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216만 원의 연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외에 100만 원과 130만 원 받았으니까 그게 1200과 1560. 그러면 이게 2760에 216만 원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2976만 원의 임대소득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A주택은 간주임대료랑 월세 포함해서 1308만 원, B주택은 간주임대료 72만 원, C주택은 1596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기해서 아까 계산 방식, 예를 들면은 뭐 등록임대사업자 60% 빼주고 400만 원 빼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세액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 번씩 해보시면 아실 거고요. 세무서 및 지자체 양쪽 모두에 항상 양쪽 모두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30% 내지 75%의 세액감을 받을 수 있다. 그냥은 30%, 장기는 75%, 1세대일 때 세대수가 2호 이상이게 되면 이게 20%, 50%로 줄어든 거 보셨죠? 자, 뭐 요건은 이렇습니다. 주거전용면적 한 세대당 85 이하일 것,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것이고, 당연히 세무서 지자체 모두 사업자 등록할 것이고, 임대료의 증가율 5% 초과하지 않을 것, 기본이죠. 그 다음에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 개시 이후에 기준시가 매년 올라가는 거니까 그 이후엔 6억원 초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최초 임대 개시 당시에 6억이 넘지 않은 거를 등록을 해놨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 내지 8년 이상 임대를 할 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 일반 임대 뭐 폐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 개정됐으니까 이거는 그냥 보시고, 단기는 폐지가 됐고 아파트도 이번에 다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살아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무조건 다 10년인 거는 변함이 없고요. 자, 다시 한번 임대소득세 계산하는 건데 이건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자, 일단은 그러니까 부부인데 부부가 소유가 이렇게 다양할 수도 있잖아요. 갑의 단독 소유인 A주택과 B, C, D는 뭐 5대5, 3대7, 1대9 비율로 있다 그러면 지분별로 계산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A주택은 갑의 단독 소유니까 4억에서 3억을 빼주고 그 다음에 1.2 하니까 72만 원의 간주 임대료가 나왔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BCD 주택은 이 갑을의 공동 사업자잖아요. 이건 단독 사업자고 사업자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3억 원을 또 공제를 해줍니다. 원칙은 제일 큰 거에서 3억을 공제한다 그랬죠. 5억에서 3억을 빼줘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간주 임대료 144만 원이 나온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더니 21만 원, 122만 4천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A주택의 소개는 1,512만원짜리고요. 이건 갑의 단독 수입이죠. B는 간주임대료만 144만원인데 5대5 비율이니까 반반으로 나눈 거고요. C는 간주임대료가 월세를 합쳐니까 1,582만 6천원인데 3대7 비율을 역시 나눈 겁니다. 네, 갑을. D는 1대5 사이즈로 해서 12만원, 110만원 이렇게 나눠서 합산합니다. 네, 그러면 갑은 2,070만원, 을은 1,289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거로 파악해서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지분으로 해도 그냥 안분해서 하는 거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죠. 네, 그런 식으로 주택임대소득세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은 다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렵지가 않죠. 자, 일단은 보실 거 재산세나 종부세나 이런 것들은 과세 기준이 6월 1일입니다. 항상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점이 아니라 6월 1일 기준. 그 다음에 이번에 장기 임대사업자, 단기는 완전히 폐지가 된 거고요. 장기는 10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빌라나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복원이 됐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도 이제 다시 장기 임대 10년짜리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고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법인은 20% 추가했던 거 플러스 20% 했던 거 없애줬고요. 그러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가 사업자 난립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 2개 호수 이상, 두 세대 이상을 등록 신청할 때만 허용하겠다. 아쉽지만 이렇게 바뀌었고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 하나 호수에더라도 상관없는데 이제부터 하는 것들은 두 개 호수 이상 해야지만 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주택임대소득세에서 1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월세를 놓던 전세를 놓던 비과세고요. 3주택은 월세를 놓던 전세를 놓던 전세만 다 놓던 무조건 과세고요. 2주택은 월세는 과세고 전세는 과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형주택 전용이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라면 일단은 23년 말까지 여기는 전세를 놨을 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해준다. 월세는 그냥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가 수익금액이나 1년 동안의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종합소득이 될지, 종합과세가 될지 내지는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신고는 내년 5월, 올해 거는 내년 5월에 하면 되는 거고, 실무적으로는 나온 소득세에다가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 납부가 된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한 사람과 미등록한 사람이 필요경비에 10% 차익이 있고 필요경비에 200만 원 차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간주임대료 계산법입니다. 보증금 중에서 3억 원을 빼주고 부담되니까, 그리고 나서 60%만 곱해줍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의 올해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게 되는데 22년 귀속분은 1.2 올해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한번 해봤고요. 3주택이니까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고 3억 원 빼주고 계산, 나머지 거는 그냥 계산, 이런 식으로 된다. 세액감면 요건은 국민주택 규모의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넘지 않고 그 임대 놓는 기간 동안에 5%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요즘엔 다 10년이다. 그러나 아파트도 이제 가능하다. 자, 이렇게 비율별로 틀려진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계산한 다음에 비율별로 수익금액을 나눠주면 된다. 갑의 단독 소유와 가불의 공동 소유의 사업자는 별도기 때문에 이거는 갑 단독 소유에도 3억 원을 빼주고 갑을 단독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또 3억 원을 빼주는 항목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 임대 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필요하실 때 가끔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항상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